먼저 앉아서 인사를 먼저 좀 해볼까요? 자, 좀 인사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장에서 은지 역할을 맡은 최희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오늘 이게 온다고 신청은 못했었는데 갑자기 오게 된 세장 연출한 윤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깜짝 방문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천장산 산신제 연출한 김서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장산 산신제에서 충분히 읽던 작가 김지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퍼 연출한 서가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저녁에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주말 저녁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면서 관객분들도 되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힘있게 풀어낸 작품들이고 각각 또 고집과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라 흥미롭게 관람하지 않으셨을까 기대하면서 저도 왔고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관객분들 질문으로 이어갈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나와 있고 멀어서 좀 안 찍힌다 하시면 그 의자 앞에 QR코드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찍어서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쑥스럽지 않게 질문을 마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관객분들 질문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대신 전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참여자분들도 앞에 계신 패드로 질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제가 놓친 질문이 있는데 좀 보충하고 싶거나 이러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객분들 질문 좀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 영화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는 먼저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질문을 최희진 배우님께 혼자 오시면 드리면 어쩌나 배우님이 너무 난처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다행히 감독님이 의리를 지키셔가지고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네요. 먼저 세 장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 제가 대학교 한 3, 4학년 때쯤에 네이버의 스튜디오 N이라는 제작사에서 어떤 네이버 웹툰 짧은 단편 웹툰을 기반 원작으로 짧은 쇼폼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공모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 좀 돼서 저도 좀 지원을 받아서 찍을 수 있는 계기였어가지고 저도 열심히 한번 그렇게 제 의지로 시작됐다기보다 어떤 기회에 탑승한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련해지네요. 사실 세 장이 2020년 작품이어가지고 두 분도 오늘 옛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배우님 아까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셨어요? 지인을 발견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천장산 산신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작한 프로젝트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약간 이 성북구민이라면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법한 오늘 보시면서 되게 반갑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천장산 주변에 삼태기 마을이라는 곳에서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 영화를 만든 건데 이제 저희 둘 다 천장산 자락에서 예술 활동하고 있고 원래는 그 마을에서 계속 지내오던 산신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가운데 그게 없어져서 너무 아쉬워서 산신제를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연 형태로 원래 이제 산신제는 공연 형태잖아요 보통 마을에서 근데 그때 원래 공연 형태로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그렇다면 영화를 찍자 그렇게 해서 관객을 그런 방식으로 만나야 되겠다 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창작자들은 어떻게든 해내는군요. 네, 좋습니다. 서가연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병에 걸리고 나서 그 당시가 제가 대학생일 때였는데요. 제가 영상을 전공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좀 제대로 마주해서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작품 만들기 전에는 필름 에세이를 좀 개인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번엔 좀 더 간접적으로 이걸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댄스 필름 장르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우님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희진 배우님 아무래도 이거 되게 예전 일기장 꺼내보는 기분으로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때 촬영했던 거 생각하면 좀 어떤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방금 감독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었는데 제가 다시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 영화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됐는데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좀 떠오르게 됐던 것 같고 그 캐스팅 과정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학식 먹다가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캐스팅을 해주신 거거든요. 길거리 캐스팅이 아닌 학식 아, 네. 캐스팅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어떤 작품이 있다, 어떻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읽었는데 그 은지라는 역할이 굉장히 저는 저랑 닮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되게 기억에 남고 그 어쨌든 좀 따뜻한 감정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은지랑 닮았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좀 궁금했는데 저는 세장 보면서 은지가 굉장히 똑부러지면서도 은근히 약간 엉뚱한 면도 있고 굉장히 새침하고 약간 차가운 사람 같다가도 되게 든든한 듬직한 인물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배우님은 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도 좀 소극적이기도 하면서 좀 외향적이기도 하고 좀 그 은지라는 친구가 자기의 꿈을 좀 되게 열심히 쫓아가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항상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좀 그게 틀어지기도 하고 또 항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은지 같고 또 굉장히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엄청 그 초반에 그것도 이제 자기 헤어 모델을 구할 때의 그런 적극적인 거. 정말 절박한. 네, 절박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저의 그런 성격이 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말이 나온 김에 감독님의 캐스팅 과정도 궁금해지네요. 학식을 걷다가 눈에 딱 들어왔던 걸까요? 기억이 나세요? 네, 지금 말 안 했으면 진짜 기억이 안 났을 것 같은데 주섬주섬 너무 꺼내보세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네, 근데 그 학식 장소는 뭐 그런 것 같았지만 어떤 제가 한번 어떤 이미지들을 오고 가면서 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했을 때 어떤 좀 휠체어라는 것에 좀 글쎄요, 좀 작은 체구가 좀 파묻혀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당시에는 또 그냥 좀 명량하고 되게 당돌하고 장난기 있는 이미지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천장산 산신제는 이거 출연자분들을 어떻게 모아내셨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그 보통 영화에서의 어떤 감독과 배우의 협업 관계와는 또 되게 사뭇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좀 출연이라고 써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저희도 20년도에 만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예술가 커뮤니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해에는 조금 저희들이 약간 미쳤는지 그리고 약간 이제 너무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동네를 좀 주제로 뭔가 한번 해보자. 동네 사람들하고 너무 재밌게 좀 놀 수 있는 뭔가 예술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저희가 크게 두 팀으로 사다리를 타서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새 무녀가 등장한 것도 사실 그 3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영어만이 들어있지만 배우가 딱 3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녀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마을에서 삼태기 마을의 북쪽 신을 산신 가장 높은 신이라면 마을에서 서로를 좀 지켜주는 마을 신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아직도 있는 슈퍼. 근데 진미당 서쪽 신 진미당이 지금 문을 닫으셨는데 어쨌든 빵집
그 사장님은 문을 닫으셨고 그리고 정말 정원이 예쁜 앨리스 집 그리고 사실 거기 뭐 가사에도 지하 지수가 뭐 뛰어노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아이가 같이 막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거의 저희가 캐스팅 안 했지만 너무 즐겁게 함께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에서 로케도 하고 같이 주민들도 뭐 하는 걸까? 뭐 이러고 있다가 얼떨결에 같이 출연하시고 그렇게 좀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재기발랄한 이야기꾼들이 등장하면서 되게 동네 풍경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런 영화여서 저 보는 내내 눈과 귀가 모두 즐겁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서퍼는 전 이번에 보면서 이 제목부터 처음에 볼 때는 몰랐는데 이거 혹시 중의적 의미인가? 그러니까 알파벳 철자는 다르지만 뭐 고통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서핑하는 사람, 파도 타는 사람 그런 이미지도 이번에 영화 보면서 좀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감정들 같은 것이 뭐 고통과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과 춤을 접목시킬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게 또 감독님이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닌 전문 퍼포머를 섭외해서 이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서퍼는 그 중의적인 의미는 결국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영화를 본 친구들도 혹시 중의적 의미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저도 편집하면서 뭔가 이게 바닷가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만들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그 서퍼도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왜 댄스 필름으로 그거는 사실 처음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야 될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몸짓이 아닐까 싶어서 댄스 필름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게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기획 단계에서 뭐 교수님이랑도 계속 의논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제 이야기니까 뭔가 제가 직접 출연해봐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저는 저보다는 그래도 무용수 분이 직접 등장을 하는 게 그 고통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춤은 무용수 분을 좀 이용을 하고 제가 쓴 에세이나 뭐 저희 목소리 그리고 제가 연출한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마도 느끼셨을 그런 감정이나 감각들이 굉장히 내밀한 종류의 것이어서 어떤 부분에는 나밖에 모르는 아픔인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그 무용을 맡아주신 박수진 씨 맞죠? 그 댄서분하고 좀 어떻게 이야기 나누셨을지가 궁금해요. 두 분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셨을지 주로 무엇에 관해 이야기 나누셨을지. 일단 처음에 캐스팅 전에 제가 그 단계별로 생각해둔 안무들은 있었어요. 좀 큰 틀로. 그래서 일단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캐스팅 된 이후에 이제 무용수분한테 제가 그 겪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에세이로 쭉 적어서 그걸 먼저 읽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읽어보신 뒤에는 이제 제가 구상을 했던 그런 안무를 보여드리면서 일단은 이 가이드라인만 지키면서 좀 자유롭게 표현을 창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용수분께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무용 안무를 디벨롭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싶은 부분들은 계속 고쳐 나가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안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질문을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하나씩 한번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3장 주인공분들 캐스팅 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는데 이거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태정 배우님 관련해서 좀 잠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 연습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배우님 만나시고 함께 하게 되셨는지. 네. 이것도 많이 더듬어요. 배우님들을 많이 만나 뵀었어요. 그런데 이제 탭댄스
연습량이 많다는 것과 또 전혀 해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연습을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그 같이 이제 선생님들 연희다 소개를 받아서 탭댄스 전문팀 선생님들이 좀 같이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태선 배우님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캐스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크게 웃어서 굉장히 당혹감과 그리움과 기억나지 않음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두 분, 신 배우님도 그렇고 태선 배우님도 그렇고 어쨌든 좀 그런 자세한 건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외모나 이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희진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휠체어를 계속 타면서 연기하셨잖아요. 근데 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게 처음에 휠체어에 적응하는 시간도 꽤 걸렸을 텐데 그리고 은지 같은 역할은 여기 굉장히 자연스러워하는 인물이라 이 과정이 또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맞아. 제가 그 부분을 가장 좀 조심스럽고 또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학교 위에서 다 같이 연습을 이렇게 공연하는 듯이 이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저는 늘 휠체어를 타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버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첫 촬영 날 그 일산에서 찍은 그 헤어 모델 구할 때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고 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했어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감독님이 많이 좀 다그쳤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민망해하시는 거 갑자기 생각이 보니까 났어요. 내가 고생시켰구나 이런 게 정말 죄송한 기억이 나요.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사죄하십시오. 네, 사죄할 기억이 하나 있는데 엄청 바쁘니까 좀 도대체 작은 프로젝트면 제작사 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하는 것도 좀 처음이고 이래서 바쁜 와중에 스태프들하고 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조작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저희 동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바쁘니까 어딘가에 제가 휠체어를 넣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여기다 둘 테니까 연습을 좀 해달라라고 제가 극기훈련도 아니고 그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죄송하네요. 감독님 없는 카톡방 있었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최희진 배우님한테 되게 귀여운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귀엽다? 네. 낯선 사람에게 했던 가장 무리한 부탁이 뭐였나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낯선 분께 받아봤던 가장 난감한 부탁이 있었나요? 이러면서 번따 같은 번호 따기죠. 이런 가벼운 부탁 제외라고 하셨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뭔가 누군가한테 난감한 부탁을 요청받거나 했던 기억? 생각하시는 동안 넘어가 볼까요? 천장산 산신재 감독님한테 질문입니다. 촬영이 사용한 집은 실제 사람이 사는 집인지 폐가인지 궁금하고 덩굴로 둘러싸인 곳을 어떻게 구하고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비롭고 동화스러운 곳이라 좋았어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일단 이 동네에 애정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진짜 동네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속속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좀 전체적인 로케이션 흐름, 방향 잡을 때 또 어떻게 뭘 염두에 두셨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도당으로 나온 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주인이 없다고 해야 되나? 주인이 있는데 사놓고 안 사시는 거겠죠. 저희 동네가 주변은 다 재개발이 됐는데 재개발이 앞으로도 안 될 곳인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그런 걸 바라고 이렇게 사놓고 안 사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간혹 그 빈집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빈집도 산 근처이고 그 주택가 속에 그런 집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나름 또 자연이 덩굴과 나무와 막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거기가 묘한 분위기가 돼서
거의 실제로 도당이 아니지만 그 천장산이라는 그 자연이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는 곳이라고 그런 산신 이런 거는 곳곳에 임한다고 하니까요. 여기를 도당으로 저희가 설정해도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설정을 한 곳이고 그리고 나머지 나온 집들도 다 정말 분들이 사시는 곳이니까 저희가 동네를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지? 오방신 뭐 이렇게 방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골랐습니다. 주민분들 섭외는 원활했나요? 저희가 사실 16년부터 있었거든요, 커뮤니티가. 그래서 그 동네에서 계속 처음에는 이렇게 담배 피고 혼나고 그러고 뭐 쟤는 도대체 뭐냐 그러고 저한테 막 학생인가 뭐 이런 거 해서 나 젊어 보이나 봐 막 이러면서 다녔었는데 저희가 뭐 안면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직미당 사장님이든 슈퍼 뭐 사장님이든 다 이제 잘 알고 그리고 뭐 주민 자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자주 뵙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동네에서 저희가 예술제 하거나 이러면은 초대도 하고 뭐 그런 건 했었는데 너무 이제 거기 극장과 도서관 위주로 하다가 그 해에는 마침 동네 그냥 삼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4, 5년 이상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한번 동네 이야기를 한번 잘 파보자. 여기 뭐 안기부 건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천장산 또 그 의미도 되게 하늘이 뭐 이렇게 감춰진 굉장히 명산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뭔가 다시 또 조사하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고 산신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고 저희 그래서 얼굴을 조금 그래도 저희가 완전히 듣보잡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뭐 한다 그럴 때 그래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학생에서 벗어났습니다. 되게 근사한 카메라를 보시고 쟤네 좀 뭐 하는 애들인가 봐. 뭔가 하는구나. 최초로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공연으로 기획이 됐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영화화가 됐는데 사실 공연을 그대로 카메라를 들고 찍는다고 영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혹시 이런 불화나 갈등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답변을 만약에 한다면 진짜 너무 단순한 결정이었는데 영화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영화 근데 이제 연극이 더 재밌어서 연극을 해서 영화를 제대로 접었는데 영상으로 찍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공연을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는 진짜 좀 공연은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그냥 영화 찍자 이러고 영화 찍을 수 있대 그럼 할까? 막 이러고 되게 뭐랄까 단순하게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찍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 서로 좀 부추기는 관계였네요. 네, 좋습니다. 서가영 감독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간단한 맹장 수술했는데도 불편 많이 했는데 반성하신다고. 그래서 해변에서 안무하시는데 토슈즈 신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엔 벗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는데 영화 보다 보면 그 춤의 중간중간 몸으로 발언하고 있다라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질문 포함해서 좀 그렇게 핵심을 넣고 싶었던 요소들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토슈즈 신은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그 안무가님께 맨발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아니라 그 실외 또 막 모래가 되게 거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안무가님께서 한번 해보시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토슈즈를 신고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해변가에서 벗으셨던 거는 이제 직접 한번 뛰어보시고 이 정도는 좀 모래가 고와서 맨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마지막엔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신경 썼던 부분들은 그 안무 중에 좀 뭐라고 하죠? 신체를 엄청 클로즈업해서 안무가님의 그 뼈 마디마디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면은 제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신체 클로즈업이랑 또 다른 병원 관련 의료기기들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것들을 좀 클로즈업으로 보여줘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운드 작업 관련해서도 협업자분이랑 어떤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더라고요. 영화 보니까 그게 좀 그 퍼포먼스 해주신 분과 감독님과 사운드 작업 해주신 분이 어쩌면은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과정은 어떠셨어요? 사실 사운드는 그 사운드 같이 작업했던 친구는 저랑 미술학원 같이 다녔던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였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못 만드는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좀 만들어 달라 했었고 또 기획하면서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좀 제가 짰던 이런 구성 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운드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뭐 완전 음소거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전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동네에서 만난 친구와 학식에서 만난 친구 뭔가 이렇게 공간들이 이어지는 게 웃긴데 혜진 배우님 생각나셨어요? 난감한 요청? 생각 안 하고 계셨죠? 아 근데 저 네. 진짜 이거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공연장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좀 갔었어요. 그 공연을 보러.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아니시냐고. 제가 그래서 와 어떻게 알아보지? 그래서 역시 뽐을 내야 하는구나. 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저를 이제 다른 분으로 착각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사인을 해드렸는데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되게 난감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너무해. 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예쁜 배우여서 어. 또 굉장히 기분 좋아. 그 정도면 오케이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이셨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어쨌든 좋은 좋은 분이었으니까. 꼭 네. 오늘 최희진 이름으로 사인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생각났어요. 정말 그렇구나. 좋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거였는데 세장 손가락 댄스는 배우님께서 직접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직접 했다면 풀샷으로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은 없으셨는지 이거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 엔딩 장면 놓고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엔딩은 이 장면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건지도 좀 궁금하고 네. 네. 그 처음부터였나요? 저는 그 시나리오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원래 그 유튜버 분 성함이 소니비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창 그 뭐지 방탄소년단 노래가 엄청 유명할 때쯤에 그거에 맞춰서 추신 게 엄청나게 조회수도 많고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 놀랍게 중학생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이러시는데 이제 부모님이 함께 데리고 와주셔서 하셨는데 그게 제가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엄청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역시 방탄소년단에서 저작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못 만났겠죠? 네. 그렇게 하셨고 이제 희진 배우님은 한 팔꿈치 정도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나. 어떠셨어요? 팔꿈치 연기. 네, 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풀샷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다. 네. 오늘 게 아니라 또 재밌는 게 자세히 보시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른손으로만 연습을 하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분에게는 왼쪽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하다가 잘 안 되신다고 울먹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구조적으로는 그 장면이 말이 안 되는데 둘 다 오른손입니다. 저희도 영화적 허용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서
서진 감독님 옆에서 굉장히 리액션이 좋으셨네요. 중학생이라는 점에 깜짝 놀라셨나요? 그거보다 그 굉장히 유명한 무용 공연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춤을 추는 세계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 정도로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저 얼마나 연습을 해서 저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 점이 저도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분이 있으셨군요. 국내 중학생이. 잘하는 사람을 섭외하면 된다. 이렇게. 좋습니다. 윤대원 감독님께 질문이 있네요. 칸네에 갔었던 매미를 극장에서 보셨대요.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작품이라 인상이 많이 남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서정적인 작품 3장 같은 감독님인지 몰랐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웃겨요. 그동안 어떤 우여곡절이 점점점 감독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화는 어떤 장르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 아까 말씀해주신 그 3장에 말하자면 원한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작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하고도 이 영화가 사뭇 다르거든요. 그런 점도 좀 흥미롭게 다가와서 네, 어떤 우여곡절이 있으셨는지. 제 안에 2명이 제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 그 매미 같은 영화는 저도 저희가 찍으면서 조금 딥해진 감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영화들, 어두운 영화들 즐겨보고 좋아하는 반면 이런 아주 상업적인 영화들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 영화를 뭐 좀 상업적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그리고 오히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웹툰은 되게 조금 더 서정적이고 글루미한 느낌이 있는데 아주 좀 통통 튀는 느낌으로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 숏폼이라고 하길래 제가 기획 의도를 좀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어떤 되게 영화적인 영화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좀 무비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톤앤 매너를 조금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화에 대해서도 좀 차차해가면서 저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서 좀 나눠볼게요. 천장산 산신제는 동선에 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진 루트, 그러니까 정해진 경로로 이동,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잡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세부적인 거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무녀들이 이끌고 가는 곳이 도착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나 촬영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나누셨는지, 그리고 주연 배우분들, 그러니까 새 무녀죠. 의상은 원래 본인의 의상인지도 궁금하시다고. 네. 의상이 제일 쉬워가지고 의상은 동묘에 가가지고 10,000원씩인가? 각자 10,000원씩 주고서 10,000원 안에 구해오자 이렇게 하고 컨셉은 있었죠. 그 할머니 룩으로 이제 그 산신들이 할매신들이 많으니까 그래미 룩 그렇게 해서 할머니 옷 같은 옷으로 이제 10,000원어치 사와 해가지고 와서 쫙 깔아놓고 골라서 패션쇼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리고 동선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마을 안에서 마을 동서남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전경을 보여드릴 수 있는 드론샷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도를 쓰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동네를 모르시면 동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분께서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작가를 동서남북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덧붙일 말씀 없으실까요 혹시? 아니, 설명 잘해주셨고 저희가 사실 방위는 천장산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라서 저희가 바꿨어요. 지도를 바꿨는데 어떻든 그거 말고는 위치는 다 저희가 나름 다 찍어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이렇게 뒷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습니다. 그 배우님께는, 최희진 배우님께는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롤모델이 궁금하다는 이 질문이 뚝 떨어지듯이 나타나가지고.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드라마랑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좀 그냥 좋아만 했었다가 이제 어떤 중학교 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무도 저한테 주인공 해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냥 나서가지고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란이라는 뮤지컬이었어요. 그거를 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잘 어울려요. 물란.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좀 내가 좀 소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혼자만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연기 학원에 등록해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뭐였죠? 롤모델이 혹시 있으신지. 롤모델. 저는 요즘에는 약간 저랑 너무 다르시긴 한데 약간 마고로비. 바비 보셨어요 최근에? 아니 바비를 못 봤어요. 아. 저는 근데 바빌론을 보고 너무 매력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저런 역할 배우가 참 너무 좋다 이렇게 네, 저- 롤모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방금? 마구로비가 아 마고로비가 누구냐? 좋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질문을 네 분께도 같이 좀 나눠볼까 봐요. 어쩌다 나는 이 길을 걷게 되었나. 굉장히 무기력하시네요. 저 원래 걷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 틈만 노리다가 영화과에 첫 대학은 영화과는 아니었는데 미술 전공하다가 잘 옮겨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장편 영화 찍게 되시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아니면 현재 작업 중이신 게 있으실까요? 네, 뭐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장르를 많이 타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딱 난 이런 걸 할 거라기보다 각 영화가 가진 장르와 운명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는 좀 최대한 제가 원하는 방향을 많이 좀 쏟아서 작업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독님의 장편 영화를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서진 감독님. 저는 영화과를 나왔지만 영화 연극을 접었고 선택해버린. 저는 산신님의 신탁이 아니었나. 어쨌든 저희 동네에 있는 산신령님을 만나가지고 산신령이라는 그 주제 자체에 엄청 관심이 생겨서 그 이후로 공연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 전국을 떠들면서 전국에 있는 여산신들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엄청 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지 작가님 표정 안색이 지금 이렇게 코끼일 줄 몰랐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요, 그 뭐지 20년도에 얘기했어요. 이거 10년짜리 프로젝트다. 언니 산신한테 관심 많잖아. 이러면서 원래 신화에 관심이 많아. 네, 저도 원래 신화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같이 그 연구를 하든 그리고 저희가 또 동네에서 꼭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산신제 가지고 작년에도 산신령을 믿으십니까? 여기는 다큐멘터리 만들고 저는 동네 친구랑 AR로 요람하는 이제 천장사에서 요람하는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계속 저희 사실은 제가 사실 영화인은 아니고 그리고 무슨 인인지 잘 모르겠으나 되게 잡다한 장르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어떤 분야들을 좀 제가 넘나들고 싶어서는 아닌데 이제 동네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시기마다 이렇게 적절하게 옆에 와주는 사람들, 옆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길을 정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살다 보면. 네, 가영 감독님은 원래 미술을 했다가 네. 저는 처음에 미술을 했다가
이제 제가 사진 찍는 걸 또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뭔가 영상이랑 사진이 둘 다 카메라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게 되면은 미술했던 것도 살리고 사진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시작을 했고,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학교 그 영상 영화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다른 뮤직비디오나 뭐 그런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계속 다니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걸로 할지. 그러다가 광고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광고 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니까 뭔가 영상도 하고 디자인 배웠던 것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서히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치는 타이밍에 최근 근황 한번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요새는 어떻게 뭐하고 사시는지 궁금해지고 관심사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요즘 내가 꽂혀있는 건 뭐다 이런 것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진 배우님부터 이야기 해보실까요? 어떻게 즐겁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하고 있고 저 8월 12일에 JTBC에서 드라마 하나 첫 방영인가요? 네, 첫 방영하고 그 이후에도 또 힘센 여자 강남순이라고 그것도 이제 나와요. 그래서 8월 12일에 하는 건 제목이 뭐예요? 힙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 홍보하려고 힙하게와 힘센 여자 강남순. 네. 최희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꽂혀 있는 거 제가 요즘 촬영도 다른 작품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쉴 때 옛날 음악 듣고 이러는 게 되게 좋아져가지고 옛날 음악들 다시 듣고 있어요. 이소라 선배님이나 김광진 선배님 노래나 이런 것 좀 듣고 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네. 늘 선배라고 부르고 싶은 그분들. 그쵸, 선배 아닌가? 옛날 노래가 좋아진다. 어쨌든 어쨌든 너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마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감독님 외장하드에 쌓인 글만 수십 편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10개도 없을 거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 글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단편들은 좀 많이 찍어본 것 같고 그래서 장편 영화 하나랑 시리즈 하나씩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창 준비 중이라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언젠가 만나고 싶네요. 그리고 꽂혀 있는 거는 좀 제가 잘 안 꽂혀서 좀 어딘가에 꽂히고 싶은데 이번 주에는 하트 시그널 4를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굉장히 긍정의 대답을 받고 싶어지는. 네, 서진 감독님. 저는 백두산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서 9월에 백두산에 갑니다. 네, 계획이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꽂히는 산신령은 백두산 산신령이다. 네. 저는 저희 10월마다 그 천장산 근처에서 저희 우화 예술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아마 뭘 조금씩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래 시각 작가를 하는데 동네에 연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계속 연극을 방식으로 하게 됐다가 요즘에는 전시를 기반으로 했는데 거기에 연극이 퍼포먼스적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좀 해볼까. 그리고 제가 뭐 그림으로 뭔가 하는 공연같이 이야기 상자라는 공연을 계속 조금씩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딱 어제까지 나무로 관절 인형 깎는 거를 2주 동안 미친 듯이 친구들이랑 하고 너무 해피해가지고 막 거의 자식을 낳은 느낌으로 굉장히 기쁘게 인형을 조작하면서 그렇게 놀았었습니다. 네. 되게 사부작 즐겁게 사는 것 같은. 네, 가영 감독님 회사 적성에 와주세요. 네, 지금 올해 1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갓 입사한 신입 사원인데 다행히 되게 적성에 잘 맞아서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요즘 관심사는 작년부터 캠핑에 빠져가지고 지금 회사 들어가서는 조금 뜸하게 다니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오랜만에 다음 달에 광복절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연차 내고 오래 가보려는 되게 계획입니다. 감독님이랑 잘 어울리는 취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왠지 바다 맨날 가실 것 같고. 거기 가서도 사진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렇게 또 좋습니다. 5분 다 굉장히 시간을 재미나게 쓰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도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 끝인사 나누기 전에 각자 좀 인사 나누고 소감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이번엔 끝에서부터. 일단 오늘 오는 길에 날씨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작품과 관련해서 딱 그건 것 같아요. 다들 뭐 바쁘게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만 꼭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고 약간 TMI이기는 한데 저는 그때 해외에 있었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첫 증상 나오고 되게 오랫동안 병원을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알게 됐었는데 좀 뭔가 평소랑 다른 증상이 있다 하면은 꼭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네. 저희는 사실 천장산 산신제 관련돼서 20년부터 계속 뭘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영화를 뭔가 저희도 처음에 첫 편집본 보고는 역시 영화는 아니었가 봐.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완성됐는데 뭐야 생각보다 괜찮잖아. 완결이 있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영화제나 아니면 이런 이제 페스티벌 이런 데 좀씩 초청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막 새록새록 다시 보고 약간 저희끼리도 마치 즐거운 유희 같은 느낌으로 항상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관객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재미있었고 다른 뭐 지역에서 뭐 혹시 저희가 뭐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지역에서 문화예술 행사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뭐 혹시 성부에 사시면은 종종 동네에서 거리를 걷다가 뵈면 너무 좋겠습니다. 홍보대사 같은 마무리. 오늘 본 내영화는 어떠셨어요? 오늘 극장에서 봤을 때는 또 스크린으로 본 건 오랜만이셨죠? 네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외 상영, 그러니까 다른 축제, 다른 영화제에 가도 야외 상영인 적도 있었고 아니면 상영관에서 좀 스크린 상태가 안 좋은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편이어서 오랜만에 좀 뭐랄까 그러니까 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관객분들이 이렇게 꽉 차주시고 그러진 않으셨지만 왜요? 저희가 어때서요? 그렇지만 너무 뭐랄까 내밀한 대화를 그런 거를 딱 불도저처럼 밀고 내밀하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네. 사람은 적었지. 관객분들과 아리랑 시내센터 그리고 필름다빈에 감사드리고 네. 네, 저도 일단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세상으로 이렇게 좀 이런 지브이 같은 자리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좀 되게 반갑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있었고 희진 배우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을 하신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희진 배우님. 저도 오랜만에 집이어서 굉장히 설레고 또 감독님이 이거 하자라고 하셨을 때 되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못 오신다고 하셨어가지고 되게 마음 졸이면서 왔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뭔가 많이 계시진 않지만 관객분들이 이렇게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이렇게 소규모의 어떤 관객과의 대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우리끼리 편안해요. 도란도란 나누는 거 좋지 않나요? 네, 뭔가 친구 같고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고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화 같이 봐주시고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도 재밌는 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고 우산 챙겨서 나가시고요. 네, 이 기획전은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시간 나시면 내일도 와서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